자, 시장의 인사이트 얻어야 됩니다. 마켓 인사이드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자유로운 복장이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편하네요. 전에는 양복이 굉장히 편했었거든요. 예. 구두도 굽이 있으니까 맞아요. 편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계속 입어버릇 하니까 그래. 캐주얼 복장이 너무 편하네요.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거기 그 교보 유튜브 어제 봤거든요. 예.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하시는 거, 엔비디아 이야기 하시고 뭐 무슨 주식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보 유튜브. 저희 교보 유튜브가 머니텐이라는 이름으로 교보 네.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애널리스트 분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매주 금요일 날 라이브로 10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제 스트리밍 6시간 전 이렇게 나오시던데 까만 옷 입으시고. 그건 아마 전에 했던 거 아. 숏으로 해서 잘라서 아, 그렇게 했던 것 잘라서. 같습니다. 아니, 거기서 캐주얼하게 옷을 입으시는데 되게 영해 보이셔가지고 보기 좋더라고요. 자, 김프로님하고 연배 차이 별로 안 납니다. 그래요? 예. 자, 미국장부터 한번 보시죠. 미국장 보죠. 예, 어제 혼조 마감했습니다. 어제 8월 마지막 날이었고요. 뭐 비교적 양호하게 끝났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올라온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PC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 하락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우 0.48%, 나스닥은 0.11% 강보합이었고요. S&P 500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어제 PC 발표가 있었는데 헤드라인 3.3, 코어 PC 4.2%로 나왔습니다. 예상하고 딱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그래도 강보합에 마감했던 것은 반도체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어제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7%, 인텔이 1.7%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 영향 받았고, 아마존도 2%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만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전반적으로 약했는데, 어제 특징적인 종목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예. 달러 제너럴이 연간 매출 전망 하향으로 12% 하락을 했거든요. 달러 제네럴이요? 예, 이런 말씀을 좀 가끔마다 드리는 이유는 특징적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소비주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다이소 저가형 같은. 제품, 예, 저가 제품의 소비주인데 이게 매출 전망이 하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언급을 좀 드리고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소비 때문에 지금 탄탄하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시간의 문제이지 가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방증하는 어제 종목의 움직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기술주가 좀 오르면서 좀 마감을 했고요. 지난 한 달 동안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좀 강했고요. 이 한 주만 보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 가장 좋은 주식으로 탑으로 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그 전에 물론 월간으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한 주 동안은 좀 주춤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르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표 종목으로 보면은 마이크론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 생각지 않게 그렇죠. 우리 반도체는 우리는 하나 다 우리 올랐어요. 메모리는 왜 안 가고? 예, 우리는 안 가고. 왜 미국 메모리만 가요? 예. 한 주간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텔도 한 6% 정도 올랐고,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 쪽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 우리 시장은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 근데 우리 시장은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에 반도체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예.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어제 월말이었고 리밸런싱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굉장히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코스닥은 0.5%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침에 보합권 상승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반도체 쪽이 좀 강세를 상대적으로 좀 보였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제 테마로는 뭐 로봇 관련주들이 막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가장 예. 강한 강한 테마가 나타났고, 근데 요 뉴스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온 뉴스가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한다 그랬는데, 요 뉴스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온 뉴스가 뭐냐면, 먼저 잠깐 좀 그걸 보여드리면요. 네. 요 뉴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반도체 패키징 무인 라인을 가동한다. 천양, 온양의 무인화 라인을 구축한다는데, 이게 전 공장은
웨이퍼 만들잖아요. 그래서 무인 라인이 좀 이제 비교적 수월한데 후공정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후공정 패키지 라인을 무인으로 만든다라는 뉴스가 사실 어제가 아니고 전에 있었습니다. 이 뉴스가 좀 나온 상황 속이었는데 어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제 로봇 관련주들, 그러니까 삼성 투자한 로봇 관련주 그리고 LG가 투자한 로봇 관련주들이 어제 다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금 뉘앙스상 휴머노이드 로봇이 패키징 쪽으로 무인 라인으로 이제 만든다라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 로봇 많이 얘기하는 협동 로봇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그런 이제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말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좀 있었냐면요. 8월에 상대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다른 이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폭락한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그냥 내려온 종목들이. 그리고 또 어떤 종목도 강하고 그랬는데 저는 윈도 드레싱이라고 표현하는 월말 수급 때문에 그렇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일부 매도를 하고 또 다른 쪽을 사고 또 산 쪽을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을 봤더니 저는 오랜만에 이 윈도 드레싱을 국내 기관들이 성공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은 또 오히려 좀 밑에서 추가 사가지고 추가로 사서 가격을 좀 맞춰놓고 막 이런 작업들이 어저께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전 요인에 의해서 종목별 차별화가 좀 있었다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는 다음 주 이벤트 그러니까 지금 시황 다음 주 전망하기 전에 네. 다음 주 이벤트부터 보면은 월요일 날 미국 휴장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시황을 볼 때는 왜냐면 왜요? 노동절 휴장입니다. 미국이 예, 예. 네, 미국 휴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금요일 장이 월요일에 휴일이잖아요. 그럼 이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하루 쉬냐 안 쉬냐 연휴냐 아니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9월 첫째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오늘 그렇게 큰 등락이 없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7일날 발표될 연준 베이지북 발표입니다. 요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9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예. 토요일부터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늘 중요했습니다. 요거와 함께 재무장관회의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회의. 예, 예. 이게 늘 중요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주 뭐 빅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FOMC 전까지 이렇게 특별히 눈에 띄는 이벤트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황이 왜 이걸부터 말씀드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시황을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 FOMC까지 회의까지 지표에 따라 논쟁은 있지만 방향 없는 박스권 등락이 전망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지금 월간으로 보면은 8월 달에 첫 3주 하락을 하고 후반 2주 반등을 줬어요. 근데 첫째 주는 7월 말하고 껴있는 주예요. 네, 그렇지만 8월에 조종장이라고 굉장히 힘들게 지나왔잖아요. 네, 양호한 조정이었습니다. 월봉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S&P 500의 월봉입니다. 월봉. 예, 월봉, 월간이요. S&P 500이 1월에 상승하고 2월 한 달 조정 보이고 3, 4, 5, 6, 7월까지 달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8월에 조정을 보인 거예요. 이거 사실 음봉 보이고 떨어져도 이만큼은 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후반 2주에 다 반등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길게 있고 하락폭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네. 예,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양호하게 끝났다 8월 그래서 비교적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막 이제 8월부터 이제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 시장도 상대적으로 또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 좀 했다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 세계 글로벌리 지표에서는 FOMC가 가장 중요한 거죠 9월에. 근데 우리나라는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9월 동시만기는 1년에 4번뿐이 없는 동시만기예요. 그래서 이 수급 영향권에 곧바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들어서 다음 주 중반 들어가면은 이제 동시만기 수급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나 외국인들의 선물 움직임, 롤오버 할 거냐, 요번에 이제 청산 마감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 영향이 훨씬 더 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레고를 쌓는다, 합성 포지션들을 레고를 쌓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정확하게 합성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을 어떻게 쌓느냐를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이 증권사에 여기 담당 부서들이 다 있거든요. 네. 예. 정확하게는 다 몰라요, 사실은. 어. 워낙 합성 포지션을 여러 가지 많이 해놔서 그렇지만 이걸 풀어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도 포지션의 비중이 많은 포지션을 짜놨어요. 그랬는데 1년에 4번뿐이 없습니다. 동시만기가. 네. 예. 그런데 여기서 청산을 해버려. 네. 그러면 매도를 청산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청산하면 위쪽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걸 청산하느냐 아니면 그 다음 12월물로 똑같이 롤오버해서 고 포지션으로 다시 매도 포지션 쌓아가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3개월 단위로 시장이 많이 움직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3월과 9월에 변곡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리부터 말씀드리는 건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전 사전적인 수급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전체 시장에서 그렇게 보여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주요 섹터 및 테마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2차 전지가 꽤 오래 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반도체도 뭐 반도체의 최선두에 있는 뭐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 삼성전자 좀 약하고 그리고 나머지 전공정 업체들은 좀 약해요. 약해요. 예. 후공정들도 올라서 많이 빠졌습니다. 한 2~3%씩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한 3~4주간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수를 보시면 그렇게 많이 안 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만 잘 버티고 있다가 정말로 반도체 좋아지고 2차 전지 저점으로도 반등하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잘 버티고 있는 과정 정도만 있다. 이 정도로 좀 인식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연휴 있는 영향도 있나요? 연휴 영향이 있죠. 실은 우리 시장은 그냥 경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연휴를 앞두고 원래 그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그러잖아요. 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좋았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지만 예전에 그런 말을 실제로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명절이 있으면 명절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주식을 판다. 그래서 약하다. 용돈 줘야 되고. 예, 근데 제가 논리적으로 되게 좀 약한 것 같고 그 인출하려면 또 한 2, 3일 전에 팔아야 되니까. 예, 전에 팔아야 되고 그런 얘기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여하튼 어떤 할리데이 리스크이든 뭐 어떻든 간에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그렇게 썩 좋았던 적은 없고 그래서 우리 또 얘기하면서 김프로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 추석이 지나고 나서 바뀐 적이 굉장히 많아요. 추석이 지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던 게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중간에 선물에서 동시만기가 있고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9월에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긴장하면서 시장을 좀 보겠지만은 그 전에 확실하게 방향을 잡는 건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추석에 또 누구 친척집 돈 벌어 떼더라 그러면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 이런 수급이 연초에 있죠. 연초에. 명절 그래서 연초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연초에 연초 주식을 효과. 많이 삽니다. 연초에 주식을 많이 사는 거고 할리데이 리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나라는요. 9.11이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텔레비전 틀어봤더니 막 비행기가 막 날아가서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월요일 아침에 와서 다 한거 맞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명절 앞에는 좀 이제 경계하는 관망심과 더 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S&P 월간으로 보여드렸는데 양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직관적으로 볼 때 주봉이 제일 나아요. 일봉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일봉을 보는 건 너무 짧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여드릴 때 주봉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올해 2023년에 박스권을 쭉 그려놓고 자 박스권 보세요. 여기 돌파했습니다. 지금 상단 부분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문제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예. 8월에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지금 어떻게 움직였냐를 지금 보기 위해서 요번에는 여기 끝에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면은 8월에 이렇게 음봉나고 양봉나고 음봉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양봉 요거 하나 나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나스닥을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다르잖아요. 갭으로 3주간 음봉을 크게 이렇게 탁 내고 그 다음에 복귀가 굉장히 세게 됐죠. 예. 예, 세게 됐습니다. 나스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술들이 더 좋은 빅테크들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고요. 그 다음에 S&P 500, S&P 500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국 시장을 얘기를 할 때, 미국의 월가에서 얘기할 때 시장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10% 오른다 내린다 얘기할 때 다우나 나스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S&P 500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S&P 500에 지금 봤을 때 8월에 3주 빠지고 저점 찍고 올라오는 양봉을 보면 이게 개별 종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나쁜가요? 보시면 그냥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인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나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의 원금은 항상 정고점이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네. 원금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 개개별로 다르겠죠. 근데 시장 플로우 흐름은 이게 8월이잖아요. 지금 박스가 딱 쳐놓은 게. 이 8월이 그리 나쁘지 걱정한 만큼 나쁘지 않았다.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월 1일이잖아요. 그럼 9월 1일인데 9월 달에 이 상당 부분 4,600% 돌파하고 위로 치고 갈 거냐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당사자 안갈것 많지 같은데. 않아요. 예, 예. 많지 않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시장의 심리라는 거죠.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좀 보이는 거고요. 이거 보다가 코스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답답하죠. 예, 늘 답답해요. 코스피. 늘 답답합니다. 코스피 보면 하락할 때 작년에 하락폭이 이렇게 컸다가 반등이 약하고 이렇게 컸다가 반등 주고 이렇게 컸다 이랬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상승을 하는 상승의 폭을 보면 작죠. 올라가는 상승의 폭이 작잖아요.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그렇게 강하게 대세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저 차트 보면 예. 계속 지금 2023년 1월부터는 좀 떨어지더라도 예. 저점을 좀 단계적으로 조금이지만 올려가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나요? 그럼요. 이게 상승 추세잖아요. 어. 6부터 6까지 저점을 형성했고 올해 내내 이거 설명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점 형성을 했고 그리고 보시면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500포인트를 돌파했고 이 20주 이동평 지키면서 갔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통으로 하나를 이렇게 봤을 때 네. 이게 너무 작잖아요. 얘 하나뿐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렇네. 너무 작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센 반등장이거나 센 장이 되려면 이렇게 음봉이 내려온 것처럼 이걸 거꾸로 색깔을 바꾼 그런 양봉이 나와야 되는 거죠. 뒤집은 그런 그래프. 그런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체력이나 심리적인 것은 아직까지 굉장히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8월에 돼서 8월에 또 걱정을 한 거는 여기 지금 상승 추세 지금 질문 주신 상승 추세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하단을 깨고 내려갔어요. 네, 뚫렸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경기 지표가 중요하고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지. 차트 갖고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은 매니저들이나 운용사들은 차트리스트가 옆에 있어요.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무너지면 팔아요. 일정 그렇죠. 부분의 손실률이 나면 로스컷을 하듯이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에 맞게끔 거래를 합니다. 전체적인 주식을. 그냥 우리만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차트를 무시하는 사람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코인 얘기할 때 코인의 전문가들 얘기할 때 코인의 어떤 가치를 갖고 얘기합니까? 코인은 수급과 다 차트죠. 다 다. 차트 갖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물 옵션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다 차트 갖고 얘기합니다. 채권은요. 채권 다 수급으로 인한 차트 갖고 얘기를 해요. 수급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폄하하고 이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런 분 있죠.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있죠. 이건 의미가 있다. 이걸 믿고 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 설명을 들 때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시자. 그게 반대인 것 같아요.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저걸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럼 야 차트 보면 다 맞냐 이게 아니고 차트를 보고서 그런 수급 상황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인 거죠. 그거는 이제 그거죠. 이제 차트 분석의 한계 중에 단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그런 단점 중에 하나인데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때는 중간중간 한 일주일에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씩은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근데 이게 코스피예요. 이건 코스닥입니다. 어때요? 코스닥이 더 센데요?
아니 우리나라는 올해 계속 코스닥이 셌었고요. 올해 그래서 계속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세고 코스닥의 종목들 위주로 테마주 위주로 또는 순환하는 강세 종목 위주로 움직일 거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훨씬 세잖아요. 그냥 주식의 차트를 안 본 사람들도 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음.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냥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8월에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코스닥은 이 정도 분위기에서 2차 전지만 조금 저점에서 반등해주고 이러면 이게 네. 곧바로 돌파할 수 있어요. 코스닥은 1000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뉴스 말씀드릴게요. 네. 30분이네요. 31분입니다. 오늘 차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중요한 뉴스만 짧게 근데 짧게 원래 한번 가볼까요? 금요일 날 네. 박 기자님이 차트 관련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갖고 상황에 대해서 네, 그래서 오늘은 뉴스보다는 좀 이 상황에 대한 상황? 차트 얘기를 좀 더 길게 들어보려고 그 계속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앞에서 좀 늦게 끝났습니다. 미스터 마켓이랑 저희가 좀 라면 얘기하고 좀 두 개, 네 개만 할게요. 두세 개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개 정도만? 경기지표 트리플 약세여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지금 주춤하고 있다는 부분 하고요.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했잖아요. 이에 관련된 종목들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중 관련 소비주.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일본 신문에서만 논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실 발로 네. 한중일 정상회의 올해 개최 논의 중이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하반기에 디램 가격 상승 전환한다는 뉴스 정도 이렇게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계속 그 이슈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이슈 기대요? 그럼 그 소비주 만나는거나 소비주나 저도 뭐 말씀드렸듯이 국경절이 있어요. 음. 국경절이 있는데 우리 6일이라고 하지만 거긴 2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 종목들은 아마 계속 9월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 기자님 말씀대로 진짜 얼마나 오는지 눈에 보이면 그러면 또 다시 모멘텀이 생길 수 네, 있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오는지 확인되면 그때는 재료 소멸이에요? 아니면 더 모멘텀 받아요?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의심해서 많이 안 올랐어요. 종목들이 많이 안 올랐어요. 네. 몇 개 종목 오른 게 있지만 올랐다가 종목들 보시면 다시 내려오는 그렇죠. 종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맨막 들어가서 당하기 싫으니까 의심하고 있거든요. 반등할니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수치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게 맞네? 또 들어가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금요일까지 좋은 말씀해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